안녕하세요. 아카데미 토론 따라잡기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아카데미 토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아카데미 토론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다수결이나 만장일치를 통해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되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바로 함께 모여 눈을 마주보고 각자의 주장을 주고받는 그런 소통을 통해 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구성원은 문제나 이슈에 대해 기탄 없이 발언하고 질문하며 답변한 뒤 앞의 발언에 대해 반론을 하고 다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입장과 관점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가꾸어가는 기초가 되죠. 이렇듯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함께 검토하면서 의견을 모으는 행위가 바로 토론입니다. 특히 사상, 이론, 정책, 가치와 관련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할 때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경쟁적이고 비판적 분위기에서 전개되는 방식을 협의의 토론이라고 합니다. 토론은 공공성, 공익성을 가진 문제에 대해 지금 여기 나, 너, 우리 모두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음을 전제한 뒤 각자의 주장과 그를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소통 방식입니다. 토론을 거치게 되면 상대의 주장이 가진 장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주장에 내재된 허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안을 결정할 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적은 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입장의 다양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한정되었던 이해 폭이 넓어지고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 다룰 아카데미 토론은 교육적 목적과 필요에 따라 구성된 형식 토론을 말합니다. 아카데미 토론은 토론 주제, 즉 논제와 관련한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면서 지적 대결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은 나에게는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흥미로운 게임이면서 참을성을 기르고 듣는 힘을 키우며 설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죠. 그러나 토론은 혼자서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함께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는 쌍방향 소통이 전제되죠. 토론이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분위기에서 전개된다 하더라도 논제가 가진 공공성, 공익성에 근거하여 상대방과 함께 협력적, 상생적인 자세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토의라는 말도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론과 토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토의는 공동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구성원이 한데 모여 협동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넓은 의미의 토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토의는 의견에 대해 수렴하는 태도가 강하고 형식보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는 집단 소통 방식입니다. 반면 토론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룰 아카데미 토론과 같은 형식 토론은 찬반 양론이 있는 주제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끝까지 주장하는 소통 방법을 말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하지 않고 양측이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토의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이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소통 방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토론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지는데요.
우선 토론은 일정한 순서와 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형식 토론과 자유 토론으로 나뉩니다. 자유 토론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누구든지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면서 순서나 역할에 제한이 없는 방식을 말하죠. 자유 토론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론 주제를 의문형으로도 제시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동물 실험 과연 필요한가? 윤리적인 소비 가능한가? 등등을 논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 가능하죠. 반면 형식 토론은 찬반 대립이 분명한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역할을 가진 참여자로 나뉘어 정해진 순서와 절차, 시간을 지키면서 행하는 토론을 말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찬성과 반대 입장이 분명하게 대립하는 논제를 다룹니다. 또한 논제는 명제로 제시합니다. 토론의 목적과 장소에 따라 현장 토론과 아카데미 토론으로 나눕니다. 현장 토론은 문제와 관련한 현장에서 공동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공청회, 방송 토론, 국회 정책 토론, 법정 토론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카데미 토론은 교육 토론이라고도 합니다.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정해진 순서와 절차대로 이루어지죠. 학생인 참여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학습 영역과 상호 간 원활한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역할과 발언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승패를 가린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죠. 아카데미 토론의 경우 여러 방식이 있어요. 논제에 대한 주장, 그에 대한 근거를 밝힌 뒤 서로에게 질의응답을 하고 상대 논리에 대해 조리 있게 반박하는 반론을 펼치는 과정, 그것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칼 포퍼식 토론, 세다식 토론, 의회식 토론, 링컨 더글라스식 토론, 직파식 토론, 모의 재판식 토론, 지편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제의 성격에 따라 정책 토론, 가치 토론, 사실 토론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정책을 다루는 토론은 주로 칼 포퍼식, 세다식, 의회식, 직파식 토론 방식을 선호합니다. 가치 토론은 링컨 더글러스식, 사실 토론은 모의 재판식 토론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제의 한정성에 따라 찬반 토론법과 열린 토론법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찬반 토론에는 칼 포퍼식 토론, 세다식 토론, 링컨 더글라스식, 의회식, 직파식이 있으며 열린 토론법에는 지편 토론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 포퍼식 토론은 합리적인 이성주의를 표방하였던 칼 포퍼의 인식 과정을 본따서 만든 토론 형식입니다. 즉, 인간의 이성이란 항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입각해서 지식이나 주장은 항상 잠정적이고 가설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중요시합니다. 각 주장이 갖고 있는 의문이나 오류에 대해 항상 반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론, 질문, 반론으로 토론을 구성합니다. 처음 내세운 주장에 대해 질문과 반론을 계속하게 됨에 따라 반론 중심 토론법이라고 합니다. 즉, 칼 포퍼식에서는 입론을 한 뒤 질문과 반론이 이어지는데요. 입론의 2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질문과 반론에 할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찬반 양측이 비슷한 정도의 증명 부담을 갖게 되죠. 따라서 상호 대립이 팽팽한 논제에 적합합니다. 우리 측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측의 주장과 논거에 대해 질문하고 반박해야 하는 만큼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한 방식입니다.
칼포포 토론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양측이 각각 입론을 한 뒤 상대 측의 확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바로 각각 반론을 펼친 뒤에 반론에 대한 확인 질문을 다시 받게 됩니다. 마지막 순서 역시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입론과 질의응답 시간에 비해서 반론이 차지하는 시간이 가장 깁니다. 다만 칼포포식 토론에서는 참여자 을의 발언 기회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최종 발언을 추가하여 참여자가 2번씩의 발언 기회를 가지는 방식으로 수정해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숙명여대 토론법이 바로 그렇죠. 이번에는 세다식 소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교차조사 학회에서 개최하는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방식을 말합니다. 기존의 토론대회가 주장과 반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상대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그에 대한 질문을 통해 상대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교차조사 학회가 입론에 대한 질문 시간을 넣은 방식입니다. 세다는 이 학회의 이름에서 따온 형식이죠. 찬성갑이 입론을 하면 바로 그에 대한 질문을 반대을이 하고 다시 반대을이 입론을 하면 찬성갑이 질문하는 순서가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그리 불린 것입니다. 세다식 토론은 아카데미 토론 교육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됩니다. 각 팀에 2~3명의 참여자를 두고 토론 참여자는 입론, 확인 질문, 반박을 각각 한 번씩 총 3번의 발언 기회를 가지지요. 단 한 번의 입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입론을 통해 논리를 차곡차곡 구축함으로써 토론 참여자는 논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참여자의 소통 능력을 다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다식 토론은 교차조사를 통해 상대 입장의 허점을 드러내도록 하는 토론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교차조사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논지와 근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대화의 통제권은 질문자가 갖습니다. 질문자는 답변자에게 단답형 대답을 요구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게 대답이 길어지는 경우 답변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직파식 토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논제에 대해 양측이 각각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토론법을 말합니다. 입론이 끝나면 확인 질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유토론으로 들어갑니다. 자유토론을 통해 상호 논막에 집중하도록 구성한 것이죠. 정책 논제를 주로 다루는 방송 토론의 방식에서 발전하여 현재 다양한 토론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가 대표적입니다. 칼포퍼식 세다식 토론에서도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자유토론 시간을 두기도 합니다. 칼포퍼식에 기반한 숙명여대 토론법, 세다식에 기반한 고려대학교 토론대회 방식에서 자유토론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링컨 더글라스 토론법입니다. LD 디베이트라고도 하는데요. 미국 공화당 아브라함 링컨과 민주당 스테판 더글라스가 상원의원 선거 기간 동안 행했던 1대1 토론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858년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었던 더글라스에게 젊은 링컨이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노예제가 미국 독립선언서의 정신을 위배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죠. 더글라스는 노예제를 선택할지 배척할지는 주의 자치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 주제로 이들은 총 7번의 토론을 했습니다.
당시 더글러스가 우위를 점하였고 상원의원에 당선했습니다. 당연히 링컨은 낙선을 했죠. 그러나 인상적인 연설과 토론, 확고한 신념으로 많은 사람을 매료하여 2년 뒤 186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구성된 토론이 바로 링컨 더글러스 토론입니다. 주로 1대1 토론을 하게 되고 가치 논제를 다룹니다. 자신이나 또는 우리 측이 추구하는 가치가 왜 상대의 가치보다 우월한지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편 토론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핀 토론은 모두 찬반 토론이 기본 전제였습니다. 즉,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으로 대립하는 의견만을 인정하여 이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토론법이죠. 자칫 흑백 논리를 강조하게 되고 갈등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찬성과 반대라는 이원적 프레임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 논제에 대해서 부분 찬성을 하거나 부분 반대를 하거나 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전혀 새로운 입장이 제기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 찬반 토론이 승패를 가리는 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의 발언을 듣기보다 내 주장을 펼치거나 상대의 주장을 논박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기 전에 상대의 주장과 논리를 정확하게 듣는 토론, 찬반을 넘어서 열린 토론을 지향하는 지편 토론을 새롭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법은 2012년 신재영 선생님, 지연숙 선생님과 제가 개발하였는데요. 자막에 나가는 논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편 토론은 3개 조가 함께하는 토론입니다. 논제에 대해 찬반을 포함한 다양한 주장이 가능한데요. 찬성, 부분 찬성, 반대, 부분 반대 등의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가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이라 하더라도 하위 쟁점을 구축하는 독자적인 논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이분법적 사고를 지향하고 무조건적으로 찬반 구도로 나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듣기 능력이 중요한 토론입니다. 찬반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논리를 준비해서 토론에 임하다 보니 핵심적인 내용만 듣고도 상대의 논리, 근거, 사례를 바로 파악할 수 있죠. 상대의 주장에 경청하기보다 자신이 해야 할 질문과 답변, 반론과 재반박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이 경쟁적이고 대립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지편 토론은 3개 조가 논제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준비 과정에서 찬성, 반대, 제3의 안까지 고루 다룬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다른 두 조가 어떤 논리로 나설지는 집중해서 들어야만 파악이 되죠. 그래야 두 조에 대해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그에 따라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지편 토론은 비찬반 토론을 지향합니다. 현장 토론의 방식을 수렴하여 입장이 같은 경우 연대하거나 새로운 입장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편 토론은 논제에 대한 세 조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그에 따라 대립할지, 협력할지를 결정하는 대응력, 대립하되 배척하지 않고 비교하되 연대할 수 있는 포용력을 증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창의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열린 토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편 토론의 순서를 살펴볼까요? 용어가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아카데미 토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입론을 허니라고 합니다. 허니는 드릴 헌, 뜻, 의가 되죠.
자신의 의견, 우리 팀의 의견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대 측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찬반 토론의 입론에 해당합니다. 지편 토론에서는 두 번의 헌의, 즉 입론을 하게 됩니다. 2차 헌의는 두 조의 1차 헌의와 확인 질문을 한 다음에 우리 조의 입장을 강화할 건지, 연대할 건지, 새로운 안을 내놓을 건지를 결정해서 주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립적 분위기로 갈 수도, 조정과 협력의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게 되죠. 지편 토론에서는 수의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수의는 몰수, 뜨드입니다. 입장이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의견을 모은다는 뜻으로 자유토론에 해당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장면은 청년 비례대표제 문제 있다는 논제로 진행된 지편 토론 장면입니다. 아래 보이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모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참여해온 토론이 어떤 토론법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명토론대회 영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열린토론대회 영상을 직접 살펴본 뒤 토론법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편토론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아카데미 토론의 이론과 실제 제9강과 10강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습 자료 영상은 아래 자막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카데미 토론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토론의 개념, 토의와의 차이, 다양한 토론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토론이 어떤 토론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